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매일 요리하실 때 쓰는 그 기름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고르고 계신가요? 만약 그 작은 선택 하나로 우리 몸의 염증을 확 줄이고 또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건강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 암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식단,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 그리고 탄수화물, 이걸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또 건강검진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 꼭 필요한 검사는 볼까?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그러니까 질병 이전 단계인 미병관리법까지 중요한 정보들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희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사실 질병이라는 게요, 어느 날 갑자기 딱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의 어쩌면 사소한 습관들, 그런 잘못들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아, 습관이요? 네, 혹시 병원 검사에서는 뭐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이상하게 몸이 계속 피곤하고 어떨 땐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 검사는 괜찮다고 했는데 왜 이러지 싶을 때요. 바로 그게 이제 미병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의학적인 개념이긴 한데 서양의학에서도 기능의학 쪽에서 중요하게 다루죠. 그러니까 몸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뭐 장기가 망가지거나 하기 전에 기능이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는 상태예요. 기능 저하 상태군요. 눈에 보이는 병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 미병 단계에서 미리 관리를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시 걸간을 제대로 되찾을 수가 있어요. 네, 몸이 보내는 신호인데 우리가 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 미병 상태를 좀 개선하고 우리 몸의 환경, 박사님 말씀처럼 그 몸의 토양을 건강하게 바꾸려면 역시 가장 효과적인 건 음식일까요? 네, 맞습니다. 뭐니 해도 음식이 기본이죠. 특히 저는 지방에 대한 오해부터 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방이요.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강한데. 네,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포화지방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과하면 좋지 않죠. 하지만 사실 우리 혈관 건강에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건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죠? 트랜스 지방이요.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지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불포화지방산. 그중에서도 특히 오메가3예요. 이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거든요. 오메가3. 이건 많이 들어봤어요. 영양제로도 많이들 드시잖아요. 보통 등푸른 생선이나 올리브유 이런 거 생각나는데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메가3 함량만 딱 놓고 비교하면요, 우리가 흔히 최고라고 생각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보다도 들기름이나 아마슈, 아마유가 훨씬 더 높습니다. 압도적으로요. 네, 들기름이요. 그 고소한 들기름 올리브유보다 오메가3가 더 많다고요? 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로 드시는 것도 물론 방법이지만 가능하다면 신선한 기름 형태로 직접 드시는 게 흡수율 면에서도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와,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그럼 당장 들기름을 사야겠네요. 근데 잠시만요. 들기름은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얘가 빛이랑 산소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산패, 그러니까 기름이 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산패되면 오히려 몸이 안 좋을 텐데요. 맞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독이죠. 그래서 구매하실 때는 꼭 냉압착 방식으로 짜낸 건지 확인하셔야 해요. 저온에서 압력으로만 짜낸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좀 작은 병에 들어있는 제품을 사서 개봉하면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냉장 보관은 필수고요. 아하, 냉압착 들기름 그리고 작은 병, 냉장 보관 기억해야겠네요. 아까 오메가3 말고 다른 지방산과의 비율도 중요하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바로 오메가6 지방산과의 섭취 비율입니다. 현대인들의 식단은 사실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6 섭취가 좀 과도한 경향이 있어요. 오메가6도 필수 지방산 아니었나요? 네, 필수 지방산 맞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죠. 오메가6는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좀 촉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는 오메가3와의 균형이 중요해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1대1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최소한 1대4,
그러니까 오메가6가 오메가3보다 4배 이상 많아지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중요합니다. 1대4. 생각보다 비율 맞추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워낙 오메가6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이나 아마씨유, 생선 등 좀 챙겨 드시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참고로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 같은 건 오메가9이 풍부한데요. 이건 오메가3나 6처럼 필수 지방산은 아니지만 건강에 좋은 단일불포화 지방산이죠. 다만 이런 기름들은 열에 좀 약한 편이라 튀김이나 볶음보다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무침 요리에 활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름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고 유익하네요. 좋은 기름을 잘 골라 먹는 습관, 오늘부터라도 꼭 들여야겠어요. 자, 그럼 이제 탄수화물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기름만큼이나 탄수화물 섭취도 중요할 텐데요. 특히 암 예방이나 관리를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도 가끔 들리던데 정말 그런가요? 아, 그건 좀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피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탄수화물도 좋은 놈과 나쁜 놈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 어떻게 다른 건가요? 나쁜 탄수화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예를 들면 흰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 그리고 설탕 같은 단순당이죠. 이런 것들은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혈당을 아주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혈당이 빨리 오르는 게 왜 안 좋은 거죠? 이게 문제인데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든요. 탐욕스럽게 먹어치우죠.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이건 마치 암세포에게 자, 여기 맛있는 먹이다 하고 직접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꼴이 될 수 있어요. 헉? 암세포의 먹이가 된다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암 진단할 때 쓰는 펫 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그 PET 검사가 바로 포도당 유사체를 몸에 주입해서 암세포가 그걸 막 가져가는 걸 보고 위치를 찾아내는 원리거든요. 암세포가 포도당을 엄청 좋아한다는 증거죠. 아, PET 검사 원리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럼 정제 탄수화물은 정말 조심해야겠군요. 그렇죠. 반면에 좋은 탄수화물은 주로 통곡물, 그러니까 현미나 귀리 같은 거, 그리고 각종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복합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이런 식품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혈당도 완만하게 올라가죠. 우리 몸의 정상세포들에게는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해주면서 암세포가 좋아하는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는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하, 통곡물, 채소, 과일, 이런 자연 그대로의 탄수화물이군요. 네. 특히 채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실 때는 영양 불균형이 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색깔별로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영양소가 풍부한 껍질까지 통째로 먹는 전체식 개념으로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좋은 기름과 좋은 탄수화물,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네요. 그런데 식단 관리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바로 조기 발견, 조기 검진이잖아요. 사실 건강검진 항목이 너무 많기도 하고 뭘 받아야 할지 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비용도 부담되고요. 혹시 꼭 필요한 검사만 좀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맞습니다. 그 고민 많이들 하시죠. 사실 어떤 검사 하나만으로 모든 암을 100%다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검사를 좀 조합해서 하는 건데요. 그래도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이나 비용 부담은 당연히 줄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꼭 추천하는 가성비 좋은 필수 검사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히 발병률이 높은 암이 위암과 대장암이잖아요. 이걸 가장 확실하게 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시경이에요. 아, 내시경은 좀 힘들긴 하지만 필수군요. 네, 특히 35살 정도부터는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받는 주기는 개인의 상태나 용종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 처음 받고 이상 없으면 3년이나 5년 뒤, 용종을 떼었다면 1년이나 2년 뒤, 이런 식으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1번, 3번, 5번. 이런 해를 주기로 기억하셔도 좋고요. 네, 위대장 내시경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두 번째는 초음파 검사를 추천합니다.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 위험이 전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그러면서도 간, 췌장, 담낭, 신장 같은 복부 장기부터 시작해서 갑상선, 유방, 전립선 등등 여러 부위를 비교적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어요. 비용 부담도 다른 정밀 검사에 비하면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가족력 같은 위험 요인이 있거나 하시면 매년 한 번 정도는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아, 초음파는 저도 매년 받고 있어요.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뇌 MRI 검사를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겁니다. 뇌 MRA요? MRI랑은 다른 건가요? 네, MRI는 뇌 구조, 그러니까 뇌 실질의 병변을 보는 검사이고 MRA는 엔지오그래피의 약자거든요. 뇌 혈관 상태를 집중적으로 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머릿속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뇌동맥류 있잖아요.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네, 터지면 정말 위험하다고. 그렇죠. 이게 터지기 전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MRI는 이런 뇌동맥류를 터지기 전에 발견하는데 아주 유용한 검사입니다. 물론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특히 40살이 넘으셨다면 그리고 고혈압이나 가족력 같은 위험인자가 있다면 예방 차원에서 평생 한 번 정도는 받아보시는 걸 고려해 볼 만합니다. 와, 내시경, 초음파, 그리고 뇌 MRA. 정말 꼭 필요한 검사들 위주로 딱 짚어주시니까 정리가 되네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몸의 기능을 되살리는 식단 관리법, 특히 들기름 같은 좋은 지방과 좋은 탄수화물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내시경, 초음파, 뇌 MRA 같은 현명한 건강검진 선택법까지 아주 알차게 알아봤습니다. 질병이 딱 생기기 전 그 미병 단계에서부터 미리미리 관리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맞습니다. 건강은 정말 아무 증상이 없을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효과적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처럼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꼭 필요한 정기검진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앞으로도 잘 갖고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단순히 검사 결과 수치에 연연하기보다 오늘 당장 내 몸을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건강 습관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